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카카오가 카풀 앱을 출시한 뒤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도 당장 내일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광화문 광장 결의대회에 나선다는 움직임입니다. 공유다, 공멸이다, 엇갈린 시각차 속에서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풍납토성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서성벽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3표 레미콘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만성적인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의 주민 목소리와 현재 상황을 집중 취재 왓이슈에서 진단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마포구 새우젓 축제가 개최됩니다. 황포 돛배와 전통상점 재현 등의 문화체험과 노래자랑 등이 마련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공동 대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1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검토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현재 3년에서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유치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의 외제차 기름값에 아파트 관리비, 명품 가방 구매까지 지금 전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심지어는 성인용품 구매에 홍어회와 막걸리 구입까지 방과 후 과정비로 둔갑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최근 밝힌 전국 비리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밝혀진 유치원 비리는 6천여 건,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가 낸 보육료와 필요 경비, 정부의 지원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겁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원화 한 명당 월 22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 처우 개선비와 교재 교구비도 별도로 주어지고 있고 월 25만 원의 학급 운영비는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유치원 한 곳당 1년에 5억 원가량이 지원되지만 많은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들의 윤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방만한 운영은 깜깜이 회계 시스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예산의 40에서 45%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일단 원장 측에 입금이 되면 유치원의 운영에만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쓰였는지 특정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있었던 법원 사례를 볼까요? 원장 김모 씨가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보육료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이 보조금 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무죄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 이 학부모들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이 꼭 보육료로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에 입금하면 원장 김 씨의 소유라는 것. 둘째, 이 보조금이 원장 김 씨 소유의 다른 돈과 섞여 있다면, 즉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면 보조금을 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보육료 전용 계좌나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보건복지의 이런 지침에 강제성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맹점이었습니다. 횡령으로 기소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두 무죄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예산 사용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유치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또한 유치원 감사 인력 부족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금품 회유 의혹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회계 처리 프로그램도 사립유치원 반발에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교육당국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단위의 회계 시스템 구축과 인사체계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도 이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의 지원금 형식이 아니라 횡령죄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매년 2조 원 규모. 물론 이번 논란이 유치원계의 주장처럼 일부에 국한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난 곰고 골문 비리 문제에 환골 탈태와 살을 도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여나 유치원 집단 휴업 등으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부메랑으로 작용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최근 송파구 풍납토성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풍납토성 서성벽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성벽인데 3표 레미콘 풍납공장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최근 확인된 서성벽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서성벽은 풍납토성 나들목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군은 지난 3월 나들목 공사에 앞서 매장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강문화재 연구원에 입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3월과 10월 두 차례 시굴 조사를 했고 서성벽의 존재를 지난 5일 공개한 건데요. 성벽의 규모는 길이 35m, 폭 20m, 높이 1.5m에 달합니다. 위치는 지난해 10월 처음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발견된 지점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발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번 발견을 두고 학계에서는 풍납토성의 전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방향이 북쪽인 한강 광나루공원 일대 사적지 지정 구간을 향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서성벽 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서성벽 전체 길이를 1.5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잠깐 살펴보면 서성벽은 처음 발견된 잔존 서성벽 일대에서 시작해 풍납공장 부지 그리고 현재 나들목 공사 현장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새로 확인된 성벽 구간은 그동안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 곳이기 때문에 더 값진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학계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풍납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3표 레미콘 풍납공장 이전과 관련된 이슈죠. 송파구와 3표 측은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 최근에 발견된 서성벽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발견으로 서성벽의 진행 방향이 풍납공장 부지 일대를 관통한다는 송파구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계 연구 결과 서성벽의 길이는 약 1.5km로 이 구간에는 처음 발견된 잔존 서성벽과 풍납공장 부지 그리고 최근 발견된 나들목 공사 현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그동안 3표 측은 서성벽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관통하지 않고 공장 우측인 영어마을로 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를 이유로 3표 측은 공장 부지 강제 수용을 위한 국토부의 사업 인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지금껏 16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네, 현재는 공장 이전과 관련된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서성벽 추가 발견이 공장 이전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풍납토성 서성벽에 대해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에만 8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전쟁부터 지역 상권의 몰락까지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발없는 위례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 버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연이어 도착한 버스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 출입구는 어느새 출근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지하철이 위례 신도시 도심을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환승을 위해 버스에 몸을 실은 겁니다. 대부분 환승을 거의 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서 다시 지하철로 이제 갈아타야 되고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고요. 차를 타고 역까지만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자동차로 출근하려 해도 복정역 사거리와 송파대로는 언제나 차들로 붐빕니다. 여기 항상 밀려요. 차가 없으면 이제 많이 빠지는데요. 열 몇 대가 끊어야 돼요. 위례 신도시에는 당초 경전철과 도시철도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개통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주민들이 출퇴근 전쟁을 겪는 이유입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에 계획된 광역교통망 사업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업은 2개.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 사업입니다. 먼저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총연장 14.83km의 도시철도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사업이 계획됐지만 사업 시행사의 변경과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위례 신사선의 역사가 들어설 위례중앙광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은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매기 이달안으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선 민자 사업으로 통과돼 사업이 곧 전개될 거라 판단하고 있지만 당초 2021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공사하는 부서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세한 일정 계획은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보도 자료를 통해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은 물론 정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주 당시 교통분담금을 걷어가 놓고도 지금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가에 아마 그게 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놓고는 안 되지. 기만하는 건. 위례 신사선과 함께 표류 중인 위례 트램 사업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위례 트램은 도심을 가로질러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는 노면 전차입니다. 당초 2013년 개통됐어야 했지만 최근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뒤 사업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특히 트램 사업의 지연으로 지역 상권 몰락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램을 겨냥해 조성된 상권, 트렌진몰은 상인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선이 들어설 길을 따라 양옆으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 있는데요. 빈 상가들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전단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램만 믿고 높은 가격의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국토부 LH는 위례 상가, 위례 시민을 상대로 정말 이거는 사기 분양을 한 것이고요. 경제성을 운운하며 이게 무산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지금. 중앙 쪽이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재계약 시점이 됐는데,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통불편의 상권 몰락까지 전문가는 신도시 조성에 앞서 선제적으로 교통과 상권 등 기반시설을 갖췄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위례 신도시를 봤을 때는 3기 신도시를 할 때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먼저 공급하고 나서 개발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새로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례 신도시의 교통망은 언젠가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은 주민들의 불편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위례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태인영입니다.
지역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며 줄곧 소통을 강조해온 류경기 중랑구청장.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명 중랑마실의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소통 현장, 일명 중랑마실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교육 환경 개선 등 평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두었던 만큼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첫 마실로 정했습니다. 좁은 도로와 신호등 부재로 위협받는 통학로 문제가 학부모들의 주된 고민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차량하고 아이들하고 오토바이하고 다 섞여서 다녀요. 전멸등이라든지 신호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 구청장은 올해 안으로 통학로를 확장하고 경찰과 협의를 통해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추경으로 교육 예산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교육 지원 경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임기 중에 현재 40억 정도 돼 있는 거를 80억 원까지 늘리려고 해요. 2배로. 2배로 들면 지금까지 이제 받아온 그 학교 지원 경비보다 2배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런 경비를 활용을 해서 소통과 참여의 협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류 구청장. 중랑마실을 통해 현장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조선시대 전국에 소금배와 젓갈배가 모여들었던 마포나루. 매년 10월이면 김장을 시작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죠. 이번 주말 마포에서 그 시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인데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화체험은 물론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새우젓 축제는 옛 마포나루에서 유통되던 새우젓이라는 고유의 전통을 현대의 아이콘으로 복원시킨 행사. 조선시대 전통 문화체험은 물론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마포의 새우젓 축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먼저 행사장 곳곳에서는 조선시대 마포나루가 재현됩니다. 새우젓을 실은 황포도배가 한강을 통해 입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조선시대 동혼 그리고 유기점과 옹기점, 포목점 등 옛 상점가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시중 가격보다 15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상황이 좋지 않아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소폭 상승한 상태. 육젓은 킬로그램당 5만 원에서 7만 원, 김장용 추젓은 15,000원에서 3만 원에 판매됩니다.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 새우젓을 산지 가격에 판매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뽀로로 인형극과 멀티미디어 쇼, 새우 쿠킹 콘서트 등이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됐던 주민 가요제는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인 청춘 노래자랑과 연계해 20일 토요일 밤에 진행됩니다. 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상암동 월드쿠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어젯밤 7시경 성동구 성수동의 한 인쇄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레이저 커팅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레이저 커팅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과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16곳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선별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테이크아웃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일회용 컵 사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전용 수거함을 통해 일회용 컵 선별이 수월해지면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시상식인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가 다음 달 5일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충무 아트센터 예그린 스페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된 작품과 인물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창작 뮤지컬 56편, 라이센스 뮤지컬 27편으로 총 83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시상 부문은 예그린 대상과 올해의 뮤지컬 대상, 남녀 주연상을 비롯해 총 6개 부문 21개 상으로 구성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제2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1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4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명륜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또는 대수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썩은 가로수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늘고 있는 자전거 인구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출하기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 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 이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